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8 대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기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원주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으로 있고요. 고입과 대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최신 대입, 고입, 입시 정보방에 대해서 또 전문 입시 전문가들과 또 현직 교사들이 같이 하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비번은 일주일 있다가 바꾸기 때문에 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등학교 정보는요, 당연히 고입정보 포탈입니다. 고입정보 포탈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조회하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고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이럴 때 고입정보 포탈을 먼저 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고등학교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져 있죠. 영재, 서울과학고, 과학계열은 세종 한성고, 그다음에 예술 계열은 6개 학교가 있고요. 체육 계열은 서울체육고등학교만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미림, 서울도시, 서울로봇,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68개교 비롯해서 그다음에 일반고 중 예체능교가 있거든요. 서울미술고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설치한 학과 중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가 있죠. 관학예술과, 영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후기는 교육감 선발고와 학교장 선발고로 나뉘는데요. 뭐 일반고는 209개 학교가 있고요. 과학 중점은 강일고등학교를 비롯해서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국제 계열은 국제고등학교고요. 외국어 계열은 6개 학교가 있죠. 그다음에 자율사립고등학교는 경희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7개 학교가 있고요. 예술체육중점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인데요. 대원, 영신, 송곡고등학교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고는 한강고등학교와 삼육고등학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주요 요강인데요. 이거는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고 같은 경우에 입학 원서 접수가 이렇게 있고요. 후기고 또한 여기 보시면 자사고 같은 경우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이게 하나고등학교하고 똑같죠? 예, 근데 하나고등학교는 그 이외에 이제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기간이 있고요. 이거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저하고 블로그나 공식 홈페이지 또 유튜브 또 카카오 오픈 채팅 아까 말씀드린 채팅방으로 저와 항상 상담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진로의사들이 코로나 때 만든 그 카페인데요. 매일 20개 이상의 정보가 올라갑니다. 자, 2028 대입 개편 확정이 됐죠. 심화 수학이 미신설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요. 공통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안에는 공통, 그다음에 수학도 공통, 사회탐구 공통, 그리고 직업탐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학습은 안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개편 변화의 핵심은 첫 번째, 수능이 선택에서 공통으로 됐다는 것과 그리고 고1 학생은 좀 불리하다. 현재 중학생은 오히려 괜찮다.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수시 정시파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요.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학습이 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수능 영향력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내신 5등급입니다. 다음에 변화 핵심은 뭐냐면 그때 변화의 대학의 자율화입니다. 수능 최저 변적 대학 스스로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겠죠. 예. 그다음에 의대 지역 인재정은 이제 6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중학생부터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의대 지역 인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대 외고 강점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강남권이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등급 변화로 인한 폭이 좀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정시가 이제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들어가고 수시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면접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심화도지 폐지됐다는 말씀. 수능 과목 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 기존 과목에서 전 과목 다 봅니다. 수학 공통이고요. 수능 영향이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28은 내신 5등급제와 수능 9등급제의 미스매치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영어 변화가 없고요. 가장 큰 변화는 탐구 과목인데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요. 이거는 중학교 때 거의 70%를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학생들은 중학교 있을 때 완벽하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교통교과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이거 많이 아시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 그래서 1등급이 10%, 2등급이 24. 그래서 10등급과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 34%가 되겠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2028의 가장 큰 변화는 내신입니다. 고교 내신. 그동안 1등급은 4%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외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내신에서 상당히 유리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학교에 성적 제출하는 건데요. 원점수, 성취도, 성적평가, 분포 비율, 과목, 수강자 수입니다. 작년과 비해서 달라진 거는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 절대 상대 병기한 거고요. 등급이 달라졌다는 것과 그리고 대학별 고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배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보겠죠. 학생부 성적, 수능 성적, 심층 면접 이것이 혼합될 가능성. 그래서 논술, 수능 최저, 내신, 면접 여러 가지가 이제 홍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준 표자 표기 안 한다는 거는 특목고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 표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가 좀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은 오지선다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지향을 하고요. 논소술 평가도 많이 들어간다. 주관식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 재학 중학생 대학 준비돼요. 고교 1학년 첫 단추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1학년 때 통합사회 과학 다 준비가 되는 거고요. 대학에서 면접 서류검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인원 감소. 지금도 나와 있죠. 2016 대입에서 고대 같은 경우도 그동안 4%였는데 그거를 명수로 12명 뭐 이런 식으로 감소를 시킨다. 당연히 현 재학생들은 수험생과 재수생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고1 학생들 내신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 당연히 유리하죠. 가급적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고요. 현 고1은 지방전수하고 지역인재전형이 고등학교 3학년 재직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움직였죠. 의대 지역인재 때문에. 또 재수생으로 인해서 재수 부담이 있겠죠. 제도가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 수능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고3 때 한 번에 합격하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자, 고입 선택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진로 목표와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당연히 진학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목고라면, 특성화고라면 당연히 취업 실적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교육과정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학교 알림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신 정시 관리하는 것도 비교해 봐야 되겠고, 다음에 통합거리도 중요하죠.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 중3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과목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저희 강남권에도 일반 고등학교들이 새로운 학교들이 부상이 되겠죠. 그게 뭐죠? 교과목,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 따른 교과목이 많은 학교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겠죠. 그다음에 생활지도 그리고 통학거리 같은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는요, 정말로 제가 상담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학과 보셔야 되고요. 인프라, 그 학교의 기계 설비나 학생들의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를 꼭 학교 방문하셔서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0%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는지도 부모님이 직접 그 직장을 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역사 전통 당연히 들어가고요. 처음 이제 1 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특목고 하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때 희망대학 학과 전공을 기초 지식이 학습 가능합니다, 특목고는. 그래서 대입시에서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게 뭐가 달라졌냐? 2028 내신 5등급제로 지원이 증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그다음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지역 내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술체육 마이스고는 전국 지원입니다. 특목고 별도의 수시 전형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일반고 자사고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요. 서울 단위, 그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2010년에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제공이 됐는데 교육과정, 수업 일수, 무학년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 학생 입학으로 대학 진학이 대부분 매우 우수합니다. 대표적 전국 자사고, 민사고 학생의 진로 선택에 많은 기회를 주고요. 자율적 교육과 진로 활동이 운영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되겠죠. 대학에 특화된 교육 학교, 그리고 학비는 대부분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에 학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공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에는 지금 없고요. 지역의 교육신이 선도하는 자율형 공립고를 4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장안, 경남, 그다음에 강원도의 원주, 춘천, 성동고등학교 이렇게 해 갖고요. 그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서울 여기 자율형 사립고처럼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는 그야말로 대학 진학이 목표죠. 그다음에 거주 지역 기반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진학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호칭을 대부분 하는데요. 수시 정지 위주의 일반 교과 수업하고요. 거주 지역에 따라 이거는 성적, 대학 입결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성적 순으로, 교육 과정에 따라 자율화와 중점 학교로 구분되고요. 자율학교는 학생의 자율성을 좀 중시하고요. 교육 과정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중점 학교입니다. 과학 중점 학교 이런 식으로 특정 과목 중점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선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홈피를 꼭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성화는 당연히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 전문 대안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리, 디자인, IT 이런 4차 산업에 맞춘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정 학과목, 학과별 전문 교육 졸업 후에 바로 취업. 물론 대학교도 진학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이죠. 자격증 획득, 기술 경영. 이거는 각 특성화고는 각 홈피에 모집 공고를 따로 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하는데요. 학생들도 적고요. 그 대신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 후에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이제 영재학교 이제 지원이 끝났죠, 벌써. 자, 영재학교는요, 특출난 재능과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요. 초등교육부에 적용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학력 인정을 해 주고요. 과학영재학교, 과학예술 영재학교, 예술이 들어가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죠. 그다음에 대학 수준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하고요. 각 홈피에 지원 시기에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당연히 좋죠. 1학년 때 수학, 과학 과정을 거의 다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 이 학생들은 대학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과정을 미리 이수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 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대학 진학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고등학교 선발 후기 고등학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1단계 서울시 특별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학교입니다. 서로 다른. 2단계는 거주지 일반 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지원합니다. 다만 특목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율사립고등학교를 지원자 중에 희망하는 경우는 2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배정은 1단계 단일학교군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입니다.
그다음에 중부학교군은 60%를 전산 추천 배정. 2단계는 일반 학교군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인원의 40%를 전산 추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추첨 배정은 1, 2단계 배정 후에 각 단계별 자녀 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 학교를 지원했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녀 정원만큼 추가 배정합니다. 3단계는 통합학공군 1, 2단계도 전산추첨에 배정하지 않은 학생들을 1, 2단계 지원사항, 학교별 배치 여건, 적정 학급수, 그다음에 종교 등을 고려해서 통합학공군 범위 내에서 전산 추첨합니다. 단 중부학교군은 각 단계별 학교 정원은 학교 배치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학교의 배치 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 또는 지원자의 종교가 일치하지는 학교로 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그래서 표로 보면 단일학교군이 하나가 있고요. 일반 학교군이 11개 있습니다. 교육지역중 자율지역 단위로 해서 학교군. 그래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다음에 이렇게 11개로 나누어지고요. 지원 서식을 보면 첫 번째 한계교 지원합니다. 희망교. 그다음에 1지망의 필수, 2지망 필수 이렇게 되고요. 국제고나 외고 지원 학생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1단계에서. 그래서 보시면 중점학급 지원 예시를 보면 A, B, C, D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B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지원자 중에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의 예시인데요. 자, 교육감 1단계는 안 되죠. 예, 이지만 2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술체육과학 중점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4개교, 학교장 선발, 첫 번째 자기도덕 전형으로 1, 2단계 거쳐 선발, 1단계 중학교 내신 성적과 중요한 거는요,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로 1.5배수 선발, 1단계 성적 면접, 최종 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중점학급, 운영학교 2개 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미술은요, 송곡여자고등학교, 체육은 남자학교입니다. 송곡고등학교, 과학중점은 22개 학교, 교육과 후기 고등학교의 선발 방법 동일합니다. 배정인원은 1단계, 학교 소재 일반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학교별 모집 정원의 50% 전산 추첨입니다. 2단계는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에 나머지 50%를 전산 추첨. 과학중점학교 22개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학교장 선발 후기고입니다. 26개 학교가 있는데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어학 계열입니다. 서울지구 국제어학교가 없는 시도에서 할 수 있고요. 선발 기준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도학 선발입니다. 대상은 국제고, 대원외고, 대일, 명덕, 서울, 이화, 한양입니다. 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는 17개 학교입니다. 경희고등학교 등 비롯해서 16개 학교인데요. 그 위에는 하나고등학교, 서울시 전국입니다. 전국 사립통합 중 군인 자녀, 다자녀 자녀를 하고 있다는 거, 사립통합은. 선발 방법은 경희고등학교 16개는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따라 면접 없이 추천만으로 선발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으니까 꼭 그 학교의 요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고등학교는 1단계는 교과 성적, 전과목 들어갑니다. 출결 점수 정원의 1.5의 2배수. 1단계 성적과 서류 면접 점수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의 지원 가능 사례인데요. 정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음에 마이스 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특성화고 고등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자, 특성화고 일반전형 지원 가능. 영재학교 합격 불합자를 떠나서 모두 다른 학교에 지원 가능. 전기고등학교 불합과 중 미지원자가 정기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국제고등학교, 외고등학교, 자율사립고등학교 지원자가 교육감 선발, 고기고등학교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한민고등학교를 해서 군인자녀전형과 일반전형이 있거든요.
지원자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매뉴얼입니다. 모집 단위는 하되 서울시로 하되 국제고와 외국어가 없는 광역시도의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서 지원함. 그래서 이건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보시고요. 선발 방법은 첫 번째 1단계 영어 교과 성적 2, 3학년 160. 이거는 2학년 1학기 40, 2학년 2학기 40 이렇게 해서 160 출결 점수 감점. 그래서 1.5배 선발 1단계. 그다음에 면접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을 보습니다. 보면은 영어 성적은 160점이고 출결 점수가 선발되는데요. 영어 성적은 2, 3학년 영어 성적으로 40점 곱하기 4니까 160점입니다. 2단계는 면접 점수입니다. 여기에는 1단계와 면접 점수인데 여기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당락을 결정한다. 또한 외고는 동점 처리가 많습니다. 동점 처리 기준이 많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가 동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외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국어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접 내용은 자기도학습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뭐 자기도학습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인성 영역에는 당연히 느낀 점, 인성 영역은 배려, 나눔, 협력, 그리고 봉사 이런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 교과학습 발달성을 포함한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 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주요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도학습과 인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1,500자인데요. 띄어쓰기 제외이기 때문에 한 1,300자 정도 쓰면 되고요. 이 자기소개서는요. 대리 작성이나 허위 작성 이럴 시는 합격 후에도 입학이 취소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 학원에 맡긴다든가 그리고 누구한테 써달라든가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자격증, 영재형 교육 이런 건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0점 처리합니다. 또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이 홈피에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보내는 건데요. 수강 경력을 제외하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영어, 국어, 사회 없을 시는 역사, 원점수를 보냅니다. 과목 평균 표준 전체를 제외하고 성취도만 출력해서 보내는데요. 이 국어와 사회가 들어간 게 왜 들어갔죠? 앞서 말씀드렸죠. 외고에서 동점자 처리할 때 먼저 보는 과목이 국어다. 국어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 세부 능력 또 특기 사항은 제외하고 보냅니다. 중학교 3학년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 출력 시에 제외합니다. 2학년까지만 들어간다는 거. 다음에 특성화고 매뉴얼인데요. 특성화고는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눕니다. 특별 전형은 미래인재 특별 전형, 학교 생활기록부 2, 교과 성적과 수강 경력 제외해서 보내고요. 학교별 특별 전형은 학교별 전형 요강에 학교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전형은 교육감이 1년 살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 기준 선발 이렇게 돼 있죠.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초과 시에 동점자 우선순위는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름 동점자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당 학교에 설치된 모든 학과를 지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특별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 고교 졸업 후에 특정 분야로 취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명확한 자 이렇게 돼 있죠.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소질 적성이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자 학교가 교육과정과 인력 양성 분야와 부합하다고 지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 이게 이제 특별 전형의 미래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 원피를 보시고 전형 기준도 다 다릅니다. 예. 기본 요소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제가 상담할 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건 몇 개를 뽑았는데요. 일반고 선택 시에 내신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선택의 우선인가요? Yes. 학생이 많은 학교 선택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남학생이 남녀공학 가면 내신 불리한가요? 예, 예스입니다.
여고 내신이 가장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고와 과학중점학교 대학진은 어디가 유리한가요? 이건 제가 반반인데 지역마다 과학중점학교의 입결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외고와 국제고 점수 차이는 국제고보다는 외교가 원 점수 자체가 높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 어디가 좋은가요? 이거 제일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학생의 성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이고 좀 더 학생들과 팀워크나 이런 거에 협동적이고 잘 어울리고 하는 학생이라면 성적도 좋고 그건 자사고를 권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고를 좀 권합니다. 이건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본인 판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목고 자소서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나요? 예, 당연히 1학년부터 비교과 독서부터 미리미리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 자사고, 상상고, 용인외대 보고 가려면 성적은 뭐 당연히 전 과목 올 A죠. 생기부 관리, 세부년 특기사항,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외고 합격 시 성적은 2, 3학년 올 A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점자 처리 때문에 국어와 사회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2025 서울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이 바뀌었죠. 자, 고입 전형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교과 점수와 비교과 출결이었는데 비교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 3학년 이수 모든 과목 대비 최하위 성취도 과목 수 비율에 따라서 80점으로 환산합니다. 출결 점수 들어가고요. 20점 환산하고요. 성적 산출 주체가 학교에서 서울교육청으로 일괄 바뀌었다는 거. 성적 산출일은 매년 11월 중순입니다. 고유일정의 수립 시에. 그다음에 예전에 인문계 커트라인이 뭐 98,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한두 명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모든 과목 2등급의 개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인문계 떨어진 학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취 평가제 취지 개선은 절대평가 방식 도입한다. 그다음에 서울체육고등학교는 봉사점수 반영 폐지. 특성화고 예체능 중점학교 봉사점수 모두 만점 처리. 그다음에 국제고, 외고, 자사고 사통 지원자 수 미달 시 모집 정원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를 범위를 어디에 했죠? 일반 전형으로 돌렸습니다. 요번에 특목고나 전국자사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찬스입니다. 찬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달 시에 예전에는 돌리지 않았는데 일반전으로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951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입 변화인데요. 예, 이제 외고 성적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제고 같은 경우는 1.88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엄청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1월 자사고 전치 발표했고요. 정시 비중이 40% 경쟁력은 상승되고요. 중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도 950명 증가. 이거는 사통이 일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5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특목고 지원 학생들은 상당히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 이게 발표가 됐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고요.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 지원율도 전반적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죠. 2.75에서 3.03. 자, 그래서 올해는 지원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 국제고가 1.88인데 최근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고가. 또 전국 자사고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역 자사고는 좀 하락했는데 이건 학교마다 금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능을 보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졸업생도 의대 갈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뉴스에 들어보셔서 알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라진 게 전국 자사고 지역 인재가 20% 선발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고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20% 뽑아야 되기 때문에 36명을 뽑습니다. 방향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등급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 이거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용인외대보거나 국일, 김천, 하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의무정이 없었는데 개정을 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지역인재전형을 20%로 무조건 선발해라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쏠림이 올해 당연히 이제 늘 것 같고요. 자사고 사회통합 전형 이제 의무가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요번에 기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외고 국제고 법적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사고 입학률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서울 자사고 외고는 더 선발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할 때 많이 질문하는 내용은요. 제 유튜브에 사례를 모아 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고입에 큰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대입은 고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